칠순 시어머니의 낡은 보자기, 베트남 며느리에게 일어난 기적. 올해 50세가 된 란 씨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온 지 정확히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20대 꽃다운 시절부터 50세까지 그녀의 청춘은 충청도 시골 마을의 비옥한 흙과 시어머니 이순덕 여사의 혹독한 가르침 아래 농사를 지으며 고스란히 묻혀버렸습니다. 새벽 4시 마을이 잠든 시간 란은 이미 비닐하우스의 습하고 더운 공기 속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딸기를 따는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능숙했지만 란의 허리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시원하게 펴질 틈이 없었습니다. 란아, 그렇게 천천히 따면 언제 시장에 내다 팔겠니? 내 친정 식구들. 돈 보내느라 정신없는 거 다 아는데 일은 제대로 해야지. 칠순 시어머니 이순덕 여사의 목소리는 딸기밭에 찬 새벽 공기보다도 차가웠습니다. 란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매달 꼬박꼬박 챙겨보내는 송금 봉투를 시어머니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란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정수 씨는 늘 어머니의 그림자였습니다. 란이 억울함을 토로할 때마다 그는 어머니 말씀이 다 맞다. 농사일은 내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다라며 늘 시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정작 자신은 마을 회관에서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지만 아내의 고통에는 무관심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딸과 아들은 이미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엄마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방학 때 집에 와도 란이 정성껏 만든 베트남식 볶음밥이나 국수 냄새를 맡으면 코를 막고 숨기 바빴습니다. 엄마, 제발 음식에 냄새 좀 안 나게 해줄 수 없어? 엄마가 주는 음식은 냄새가 너무 강해. 자녀들의 어눌한 한국말 지적과 창피해하는 눈빛은 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25년. 베트남 고향 마을의 강물 소리와 가족들의 얼굴은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고 란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차가운 비닐하우스와 차가운 시선 속에 갇힌 외로운 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새벽 딸기 수확을 마치고 축 늘어진 허리를 이끌고 들어온 란에게 낡은 휴대폰이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베트남 국가번호를 본 순간 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여동생 미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란은 손에 들고 있던 딸기 상자를 놓쳤습니다. 70이 넘은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비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돈이 없어.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언니? 엄마가 언니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고 매일 말씀하셨는데 가뜩이나 허름한 시골 병원에서 치료는 엄두도 못 내고 가족들은 어머니의 침상 옆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다는 동생의 절규에 란은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외쳐왔던 친정 방문이 절망적인 비극과 함께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란은 시어머니 이순덕 여사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그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단 사흘만 베트남에 다녀오게 해주세요. 엄마가 위독하대요. 의식이 없으시대요. 수술비도 없어서 병원에서 기다리고만 있대요. 란의 간절한 호소에도 이순덕 여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아니? 딸기 수확이 절정인 때다.
내가 빠지면 올해 농사 다 망쳐. 내 친정 걱정이야.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 집 농사까지 망치면서 갈 수는 없어. 정 가고 싶으면 이번 주 수확 전부 마무리하고 5일 안에 들어와. 라는 이틀 밤낮을 꼬박 세워 딸기를 땄습니다. 손톱 밑은 시퍼렇게 멍들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지만 25년 만에 귀향이었습니다. 라는 그동안 몰래 모은 돈으로 고향 가족들을 위한 새 옷과 건강식품을 샀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날 밤 짐을 싸는 란을 보던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많이 챙기고 난리야? 주제도 모르고. 25년 동안 남 눈치 안 보고 산 것도 아니면서 친정 가서 허세 부리게. 그런 거 들고 가봤자야. 라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삼켰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건넨 것은 3가지였습니다. 30년도 넘은 누런 보자기 1개, 시골 장터에서 산 된장 항아리 하나, 비닐봉지에 담긴 말린 고추와 미나리. 라는 절망했습니다. 25년 만에 가는 친정에 낡은 보자기와 장 항아리라니. 베트남으로 떠나는 당일 아침 남편 정수 씨는 대문 밖에서 란의 어깨를 잡고 몰래 작은 봉투를 쥐어주었지만 란의 손에 들린 보자기와 항아리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란이 베트남 공항에 도착했을 때 란을 데리러 나온 가족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다른 출국객들은 커다란 캐리어와 면세품 쇼핑백, 고급 선물 세트를 가득 안고 있었지만 란의 양손에 들린 것은 때 묻은 천보자기와 묵직한 장 항아리뿐이었습니다. 저게 전부야? 25년 만에 친정에 왔는데? 가족들의 눈빛이 란의 등 뒤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란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보자기와 항아리가 25년 동안 한국에서 살아온 자신의 고달픈 세월을 증명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렇게 데리러 나와준 친척의 낡은 차를 타고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동네 사람들은 25년 만에 돌아온 란을 보기 위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란이 힘겹게 들고 온 보자기와 항아리가 땅에 내려놓자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순식간에 동정에서 조롱으로 변했습니다. 아이고 란아. 한국 가서 잘 산다더니 고작 저게 다야? 보자기에 옷까지 몇 개? 그리고 저건 웬장 항아리래? 25년 만에 왔는데 한국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뭘로 보는 거야? 빈손으로 온 거나 마찬가지 아니니. 란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한국에서 그녀의 25년은 늘 돈 버는 기계였고 고향에 돌아와서는 실패한 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서서 차마 어머니의 병실로 발길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겨우 어머니의 병실로 들어섰을 때 란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셨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란은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딸이 25년 만에 와서 가져온 게 된장 항아리뿐이에요. 어머니 수술시켜드릴 돈도 없어요. 병상에 누운 어머니와 생계를 위해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여동생의 모습을 보며 란은 자신이 25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자책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란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보자기는 뭐가 들었니? 아무리 봐도 너무 묵직한데. 란은 무심코 보자기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낡고 누런 보자기 안에는 또 하나의 깨끗한 흰 보자기가 있었고 그 안에는 빳빳한 미국 100달러 지폐 다발과 한국 만원권 다발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총 2만 달러와 한화 500만 원 약 3,200만 원, 시어머니가 평생 끼고 살던 금반지 2개, 그리고 A사 용지에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삐뚤삐뚤한 한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라나,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평생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줬다. 미안하다. 너는 2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딸기를 땄지. 한여름 40도 비닐하우스에서 쓰러질 때도 있었고,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 손이 트고 갈라져도 불평 한 번 없었어. 내가 너한테 매섭게 군 건 내가 이 집에서 함부로 대접받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다. 시집살이란 게 며느리가 약해 보이면 끝도 없이 무시당하거든. 이 돈은 내가 25년간 일한 대가야. 나랑 내 남편은 매달 너 몫을 따로 떼어뒀어. 너는 번 돈을 친정에 다 보냈지만 우린 너 이름으로 25년간 적금을 들었다. 이게 그 돈이야. 내 어머니 병원비는 이걸로 쓰고 동생들 가게 차릴 때도 보태줘라. 그리고 너희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꿔뒀다. 등기부등본은 내 방 서랍에 있어. 라나, 너는 내가 낳지는 못했어도 내 진짜 딸이다. 말로는 못했지만 나는 내가 이 집에 와준 게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다. 어머니 병 나으시면 가족들오가 함께 한국에 오시라고 하거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으실 거야. 우리 딸기밭도 보여드리고 란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자랑하고 싶다. 란이 된장 항아리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된장이 아니라 손으로 쓴 편지 수십 장이 말려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25년간 란을 위해 써내려간 일기장이었습니다. 오늘 란이가 새벽에 일어나 김치를 담갔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하다. 내일은 내가 제대로 알려줘야겠다. 란이 생일인데 아무도 축하 안 해줬다. 내가 미역국이라도 끓여줄걸. 말을 못하는 내가 너무 한심하다. 란이가 또 친정에 돈 보냈다. 착한 년. 이번 달 딸기 수확금에서 란이 몫을 더 많이 떼어놔야겠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라나, 넌 내 생에서 만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말로 표현 못한 게 평생 한이다. 이 편지들을 읽으면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줘. 나흘간의 짧은 친정 방문을 마치고 란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어머니 수술비와 동생들 학비가 해결되었지만 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알았음에도 25년간 쌓였던 서러움이 쉬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항에서 란을 맞이한 남편 정수 씨는 그전처럼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란의 짐을 챙겨 들고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란아. 어머니가 너 오면 바로 보재.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 이순덕 여사는 란을 보자마자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란아, 내가 25년 동안 내 밑에서 고생한 거 나는 다 기록해뒀다. 내가 가서 보란 말이니 이제 와서 뭘 알아주길 바라겠니? 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낡은 장롱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내 서랍이다. 내가 모아둔 거니 열어봐라. 란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시간의 증거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오래된 한옥 본체와 딸린 별채의 명의가 이미 랄렌의 이름으로 단독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딸기 하우스 3동의 토지 등기부 온 가족의 생계 터전이었던 딸기.
하우스 땅의 명의는 란과 시어머니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25년간의 적금 통장 란이 매달 번 돈에서 생활비와 친정 송금액을 제외하고 시어머니가 25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란의 이름으로 넣어둔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목돈이 된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 한 장, 시어머니의 투박한 필체로 쓰인 짧은 메모가 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란아, 이 집은 내 집이다. 내가 25년간 지킨 집이야. 당당하게 살아라. 내 친정 부모님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비행기표도 미리 넣어뒀다. 너는 내 자랑이다. 란은 그 순간 25년간 굳게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통장도 등기부도 아닌 시어머니의 낡은 메모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꾸중 속에 숨겨진 25년의 기다림, 보호, 그리고 헌신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란은 서랍을 닫고 시어머니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온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몰라봐서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 줄. 시어머니 이순덕 여사는 란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란의 거친 머리를 쓰다듬으며 투박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란아, 너는 이 집의 기둥이다. 절대 기죽지 마라. 너는 내 자랑이야. 그 후 시어머니의 배려 덕분에 란의 어머니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란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시어머니의 초대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칠순 시어머니 이순덕 여사는 베트남에서 온 란의 어머니 손을 공손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딸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란이가 우리 집을 살렸어요. 제가 표현이 서툴러서 란이 마음고생 많이 시켰는데 이제는 저랑 같이 이 집 지킬 겁니다. 란의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이순덕 여사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란이가 어머님 같은 분을 시어머니로 두어 정말 복이 많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란이 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와 친정에서 가져온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를 중심으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남편 정수 씨는 이제 란의 눈치를 보며 젓가락을 들었고 대학생 자녀들은 더 이상 엄마의 억양이나 음식 냄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란은 이제 더 이상 딸 기반일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땀방울이 스며든 그 땅은 그녀를 진짜 딸이자 주인의 이름으로 인정해준 가족의 땅이었으니까요. 란의 인생은 25년 만에 비로소 굳건한 희망과 사랑으로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독자님께 드리는 편지.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씨는 며느리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단단함 속에서 며느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니어 독자님, 혹시 당신이 경험했던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말로 표현하지 못한 깊은 사랑과 오해 속에서 자라난 신뢰가 이 이야기처럼 숨겨져 있지는 않았나요? 세상에는 말보다 행동으로, 눈빛보다 긴 세월의 헌신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란 씨의 25년 세월이 그러했듯 당신의 묵묵한 세월 또한 누군가에게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명일 것입니다. 당신의 가슴을 울렸던 묵묵한 사랑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세월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